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극약 처방 결과가 나왔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리얼한 현장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렸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전략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또한 갈아타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 정확하게 찍어드렸어요. 또한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소액 분양권 두 곳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신다면요, 쇼킹 부동산 멤버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멤버십이나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26번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동산 규제 중에서 큰 틀을 차지하는 게 바로 대출 규제인데 얘에 한계가 있더라.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과열되어도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소자의 내 집 마련이에요. 자, 아파트는 필수제입니다. 자, 집 없이 살 수 없겠죠. 근데 누군가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보고 나라가 집값이 과열되니까 집을 사지 말아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초고가 아파트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실소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대출 대신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요. 내가 가진 목돈에다가 신용대출 더하고 여기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매수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더라.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은 조금 달라요. 일주일 전에 신한은행에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8월 26일 월요일날 우리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할 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은행의 정책으로 이해했다가 8월 28일 수요일날 KB국민은행마저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5대 은행 중에서 3곳이 벌써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는 거고, 지금 남은 농협은행이나 아니면은 하나은행에서도 가만히 있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갭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방법, 새낀 상태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매수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집 보기가 어려워요. 세입자들이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이 낮아요. 자, 전세금이 낮기 때문에 지금 사서 새로 세팅하면은 투자금을 줄일 수 있지만 새낀 매물은 그렇지가 못하더라. 그래서 보통 아파트 매물 중에서 제일 저렴한 매물을 보면 대부분 새낀 매물인 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한테 잔금을 어떻게 치른다?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의 잔금일이 세입자의 전입일이 된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근데 세입자의 전입일에 잔금을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게 되죠. 전세대출 실행인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전세대출을 불가하겠다고 지금 5대 은행 중 3곳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투자자한테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제도 때문에 내가 세입자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게다가 지금 내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 시점에 모든 은행이 저런 제도를 도입해버리면 어떡하냐? 괜히 투자 잘못했다가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투자자들은요,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23년에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 있었잖아요. 상반기 때. 그때 갭 투자자들이 씨가 말랐었어요. 왜? 매매계약 체결하고 세입자 못 구할까봐. 그만큼 세입자 구하는 거는 집주인한테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출 보릿고개의 집주인과 세입자 대혼란,
밤잠이 안 와요. 지금 이제 일부 은행에서 도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예 부동산 시장을 안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갭 투자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기사 볼게요. 40대 똘똘한 채 러시의 갭 투자 비중 감소, 갈아타기 증가. 이 기사에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 봤더니 41.5%예요. 꽤 많습니다. 지금도 갭 투자로 주택 사는 사람 많아요. 특히 서울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지방에서도 이제 자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투자로 한 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비 신혼부부도 집을 좀 미리 사놓는 투자예요. 갭으로.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비중이 40%가 되는데 지금 이제 갭 투자 자금 차단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택 시장은 또다시 변곡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거의 10명 중 4명이 샀던 갭 투자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을 쳐놔버린 거예요. 혹시 분양받은 아파트도 전세 못 주나요? 그래서 뭐 준촌주공 전화통에 불났다, 전세대출의 집주인 전장금은.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개인 간의 매도 시에만 적용되는 거고 주택 공급 주체가 공급하는 분양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이은 은행들의 대출 극약 처방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매일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깐깐해졌네. 주담대 확 줄었다. 하루 4천억에서 5천억. 이게 어떤 내용이냐? 5대 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변화를 계산해봤대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6조 8,171조 원 하루에 4천억 원씩 늘어났다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1,568억 밖에 안 늘어났네. 하루 평균 증가액이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 제기로 주담대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인가? 성공일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잔금 처리 시기는 보통 2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럼 현재는 4월에서 6월 계약건에 잔금을 치르는 중이라는 건데 6월부터 7월 달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대출을 중단했다고 대출을 좀 옥죄인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일은 없잖아요. 지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5대 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이나 아니면 인터넷은행, 지금 카카오뱅크는 좀 금리를 올렸지만 K뱅크는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외국계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농협이나 기업은행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 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확한 대출 규제 영향 파악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는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일단 8월 달은 7월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서울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지금 예상해보기로 한 30%대로 줄어들 것 같고요. 경기도는 한 20%대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 한 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 8월 달에는 휴가철도 있었고 지역마다 아예 공인중개업소 영업을 안 한 곳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8월 15일 연휴도 있다 보니까 8월 이후에 9월달까지 이 거래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되고 9월달 거래량 추세가 어떤지는 한 9월 10일 정도는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때까지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먼저 슈킹부동산 가족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갭 투자 차단 정책이 앞으로 계속 영원히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급감을 이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나오는 대출 한도 축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가계부채 증가세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바로 자율적으로 또 풀어요. 대출을 줄이는 것도 간단하지만 푸는 것도 간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전망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께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